사실 음식을 먹어서 암이 생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몸을 갉아먹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과식이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자체가 전부 활성산소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또 대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독소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이제 염증이 생기거든요. 우리 몸에 손상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 반응이니까 이런 염증 반응이 반복되는 곳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이제 과식하지 않는 것이다. 소식하는 것이다. 또 과식을 하면 소화효소가 많이 나와야 되죠.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쓰면 인체를 운영하는 또 대사효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식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음식 먹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술 마시고 난 다음 달 숙취 해소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간 청소하는 약도 먹고 담배 피고 나서 운동 좀 해야지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상작용으로 좋은 것을 하지 마시고 나쁜 것을 일단 피해주면은 모든 질병의 절반은 없어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담배고 세 번째가 설탕입니다. 술은 어디를 망가뜨리죠? 소화기관을 망가뜨리잖아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소화기관을 망가뜨리니까 몸이 온전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담배는 어디를 망가뜨리나요? 폐를 망가뜨리잖아요. 폐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에너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담배 끊으셔야 되고, 설탕을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 맛있는 음식은 다 달죠.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은 그냥 단맛이에요. 달면 맛있고 안 달면 맛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분이 취약한, 우리 몸에 취약한 것이 뭐냐면, 이 설탕은 물에 녹으면 끈적이게 돼요. 그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도 끈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늘어집니다. 흐름이 늘어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면 그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은 이제 단백질과 만나면 당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단백질이잖아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 흐름이 또 나빠지죠. 심장도 약해지고 폐도 약해지고. 그래서 술, 담배, 설탕 모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까지 피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과일, 야채죠. 과일이나 야채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색이 선명한 과일, 야채를 고르는 것이 좋거든요. 이 과일과 야채의 색소가 전부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녹색 채소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클로레라의 색이고, 그리고 포도 껍질 자주색이잖아요. 그게 레스베라트롤의 색이거든요. 이렇게 색이 선명한 색소들이 전부 항산화 작용하고 항염 작용, 항균 작용,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운 향신료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마늘, 양파, 강황, 생강, 고추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매운맛이 전부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도 할 수 있고 복통도 일으킬 수 있지만 소량 먹었을 때는 모두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 항염 작용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암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많죠. 굉장히 발암 물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먹어서 암이 생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0년, 20년, 오래 걸리면 30년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한 가지 술을 석 달 먹었다고 해서 간암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매일매일 나의 몸을 갉아먹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지배를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감정에 따라서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음식으로 병이 생기는 건 몇십 년 걸리지만 마음으로 병이 생기는 것은 내일, 마리 앙투아네트가 다음날 죽는다고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병이 더 쉽게 걸리고 더 잘 낫지 않고 더 다양하게 질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질병들을 스트레스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자율신경의 이상이거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보통은 교감신경이 과흥분해버립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신경 많은 곳에 오류가 생기는데 신경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 머리, 심장, 그 다음에 생식기 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두통, 불면증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들도 다 타버리거든요. 안구건조증,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귀에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번째로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저산소 환경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자랄 수가 있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성산소를 유발하거든요. 혈관 벽들을 다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또 나빠지니까 염증 생기고 영양 공급 잘 안 되고 노폐물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죠. 또 뭐 육체적인 것도 있고 원래는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질병이 더 많죠. 기온차가 많을 때. 너무 추워도 스트레스 되고 너무 더워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면 되게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코티솔이라는 게. 그 코티솔이 이제 분비가 되면 초기에는 온몸에 있는 염증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기고 감염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몸의 어떤 돌연변이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암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코티솔을 장기적으로 분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중요한데 제일 좋은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서 내 몸의 고통을 일으키면 근육이 움직이면 뇌신경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은 좀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움직일 때 우리 몸을 조절하는 조절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숨차고 땀나는 운동하시기를 권하고요. 운동 중에 그냥 뭐 걷는 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은데 사실 걷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뇌신경에 대한 자극이 좀 적어요. 그래서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수영처럼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해주면 뇌신경에 대한 자극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